네, 안녕하세요. 셀플러스 스튜디오입니다. 많은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매장만의 음료를 좀 찾기를 원하시는데요. 커피 시그니처 메뉴를 제안하는 커피 시그니처 프로포즈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클래스를 진행하게 될 고은미 바리스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커피 메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카페에서 정말 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커피 메뉴가 가장 그래도 매출의 1등 공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커피 메뉴에다가 약간 향끝 차이의 특별함을 넣어서 우리 시그니처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에 우리 매장만의라는 표현을 했어요. 매장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정말 많거든요. 달라요. 크림미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요즘 조금 유행하는 약간 프로즌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업 들으시고 우리 매장의 특별한 시그니처로 꼭 하나는 픽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메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뉴는 애플 리드 샷인데요. 그건 어떤 메뉴일까요? 일단 이름에서 좀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제가 사과 맛에 스무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무디에다가 제가 샷을 넣어서 너무 달지도 그렇고 너무 쓰지도 않은 약간 아샤추의 슬러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와닿으실 것 같고요. 사과의 그런 향긋함, 달콤함을 그대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되게 상큼하고 시원한 느낌의 디저트 음료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 메뉴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6온스 기준의 음료이기 때문에 용량은 좀 많은 편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좀 말씀해 주셨어요. 디저트 느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만든 양 반으로 그냥 줄여버리세요. 작은 양이 오히려 좀 스몰 럭셔리한 느낌으로 시그니처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용량들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저는 16온스 기준에서 일단 자, 여기 블렌더에다가 얼음을 250g 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 정수물 베이스로 일단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맛을 내는 사과는 이 파우더 사용할 거예요. 이 청송사과 파우더는 저희가 사실 클래스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 향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 주스 그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파우더의 장점은 아무래도 좀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스무디로 사용을 하더라도 뭐 물맛이 난다거나 싱겁다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꼭 얘를 워터 타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시는 용이 아닌 이제 스무디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송사과 80g. 파우더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질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 다양한 메뉴로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사과 주스라면 사실 스무디 만들기가 어려워요. 싱겁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액상 재료로만 써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스무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대로 갈아만 주시면 끝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가는 동안 저희는 이제 에스프레소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곱게 갈린 스무디를 컵에 이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탑을 쌓듯이 올려주신 다음에 아까 에스프레소는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에스프레소 원샷을 플로팅 하듯이 부어주시기만 하면 이 음료가 끝이 납니다. 또 이런 색상을 같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같이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 플로팅으로 약간 아포가토 즐기듯이 그렇게 일단 만들어 주셔야 맛있게 이제 드실 수가 있고요. 일단 저는 추천드리는 건 원샷이에요. 원샷을 사용을 해야 이게 사과와 이제 에스프레소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커피 메뉴라고 해서 더블샷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플로팅해서 이제 위에 사과만 즐기셔도 되고요. 다 혼합해서 즐기셔도 되지만 그건 손님의 몫이겠죠. 네. 저희가 굳이 섞어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갈아주시는 동안 사과가 있어서 가니쉬를 준비를 했거든요. 미니 사과가 있어서 위에다가 좀 토핑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큰 사과 사용하셔도 되고 사과 슬라이스, 사과칩 다 가능합니다. 있다면 꼭 사용을 해서 훨씬 예쁜 비주얼을 좀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좀 시그니처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랑 에스프레소랑 뭔가 이색적이지만 특별한 조합처럼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대만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먹었던 커피 시그니처가 사과 주스에 샷을 올려주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네. 메뉴가 좀 아시아 쪽에서는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할 네. 수가 있는데 과일 주스와 커피의 조합도 밸런스만 맞다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제 투톤의 비주얼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커피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음료는 저희 새로운 R&D 팀원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맛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과랑 에스프레소. 마이크. 네. 사과의 상큼 달콤함이랑 에소가 쌉싸름해서 어울릴까 했는데 너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같고 여름에 시원하게 독특하게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 시그니처 음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여름 음료라고 들었는데요. 그라니타에 좀 특별한 크림을 네. 올렸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라니타 이제 많이 유행을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카페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음 알갱이가 좀 씹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디저트 타입의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커피 그라니타라던가 뭐 자몽 그라니타처럼 하나의 싱글 맛을 많이 하는 게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커피 그라니타에다가 좀 특별한 크림이 리치 맛의 크림을 넣어서 좀 상큼한 느낌을 같이 살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치 크림은요, 저희가 이제 교환은 다 또 위쪽에 다운받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네, 리치 크림을 저희가 일단 미리 만들어 놨는데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핑크빛 크림이 있어요. 네. 이 핑크빛 크림을 이용을 해서 커피 맛에 생기 있는 그런 컬러감과 향을 같이 넣어줄 예정이고요. 베이스가 되는 커피 그라니타는 저희가 사실 다른 클래스 때도 조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클래식한 커피 그라니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보통 저희가 그라니타라고 하면 원래 얼려서 그 며칠을 조금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즉석에서 이게 솔드아웃이 됐는데 그러면 못 팔아요 하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렌더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블렌더를 이용을 해서 커피 그라니타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재료가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좀 단맛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 단맛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 설탕을 넣어서 다 녹을 때까지 갈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추출한 에스프레소에 당을 넣어줄 재료를 조금 녹인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식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미리 추출을 해놨고요. 이렇게 좀 따뜻한 상태에서 당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컬러감 있는 그 그라니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비정제 흑설탕을 준비를 했거든요. 얘는 보시면 굉장히 단단해요. 네. 그래서 얘가 다 갈릴 때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조금 녹인 다음에 넣는 이렇게 후 작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녹여주시면 이렇게 녹였기 때문에 그래도 블렌더에서 잘 녹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맛 같은 경우는 백설탕 썼을 때랑 같은가요? 살짝의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흑설탕 특유의 좀 모이티하고 사탕수수의 향미가 있긴 하지만 커피에서도 충분히 그런 너티함이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너무 많이 변했어 이런 느낌은 또 안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맛 때문에 쓴다기보다는 정말 컬러가 조금 더 먹음직스러운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아주 큰 알갱이 빼고는 거의 다 녹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녹여주신 다음에 블렌더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사실 여기서 얼음만 넣고 갈아주면 가장 기본적인 그라니타가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풍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재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위스키향 시럽인데요. 위스키향 시럽을 넣어서 조금 더 풍미 있고 특별한 느낌으로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스키향 시럽을 넣게 되면 네. 다른 매장이랑 조금 더 다르게 더 특별한 그라니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용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훨씬 더 풍미가 있고 또 이 위스키 향이 또 리치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저희가 리치, 뭐 하이볼 이런 것들도 좀 네. 만들었던 것처럼 잘 어울리는 재료끼리의 혼합으로 좀 복합적인 맛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얼음을 많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려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즉석에서 좀 냉기를 줘야 됩니다. 400g 정도 넣어주고요. 아까 첫 번째 메뉴랑은 다르게 완벽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얼음 알갱이가 씹히는 게 매력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갈아주시거나 갈다가 끊어주는 그런 펄스 버튼을 사용하시거나 해서 알갱이를 좀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좀 식감이 씹히는 아작아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얼음 알갱이가 있도록 좀 갈아줬거든요. 근데 사용하는 컵은 지금처럼 보통 칵테일 글라스라고 불리는 이런 글라스에다가 담아주시거나 아니면 아주 숏잔에다가 담아서 좀 디저트 느낌을 확실히 좀 살려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조금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얼음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에 비해서 양이 많이 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때부터 냉동 보관을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약간 부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하게 되면은 한 번씩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판매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진짜 정말 이 약간 바삭하게 하고 싶다 한다면 지금 요 바로 내는 것보다는 얼렸다가 내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아침에 오픈하자마자 얼려 놓으시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부셔서 사용하는 걸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이렇게 남은 애들은 지퍼백에 얇게 펼친 다음에 얼려서 손으로만 그냥 부셔서 담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게 가장 많이 보셨던 기본적인 그라니타 스타일이라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핑크 컬러의 리치 크림을 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질감은 어느 정도 조금 있도록 해서 정말 디저트 느낌을 먹는 듯한 느낌으로 저희가 휘핑을 좀 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니쉬는요, 요즘 뭐 이런 냉동 리치들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있다면 이런 냉동 리치까지 같이 올려서 좀 비주얼적으로도 좀 화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나갔을 때 이 스푼 나가서 이제 같이 떠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좀 시그니처 느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리치한 커피 그라니타입니다. 시음은 위스키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달콤한 에스프레소 그라니타의 리치 크림이 굉장히 향긋하네요. 두 개가 잘 어우러져서 너무 매력적인 음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리치 크림은 식물성 크림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조금 더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셔서 리치 크림 만드시면 여러모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메뉴도 이번에 사용했던 리치, 프레쉬 네. 리치를 활용한 메뉴인데 리치랑 또 거기에 또 파인애플을 넣어가지고 좀 열대과일 느낌이 네. 나는 메뉴를 준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탄산수를 네. 사용을 해서 네. 좀 소다 느낌을 살려봤는데 앞서 사용했던 리치에다가 단순한 맛을 좀 피하고 싶어서 제가 파인애플, 그래서 트로피컬 느낌의 소다를 좀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두 가지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탄산수 더한 다음에 샷을 넣어주는 그런 좀 특별한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또 저희가 온수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은요, 한 25에서 30g 정도 받아주신 다음에 리치 파우더와 파인애플 파우더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되게 달콤하고 열대과일 풍미가 가득해서 여름에 드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게 너무 달기만 하면 사실 좀 질릴 수 있는데 리치 파우더 드셔보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상큼한 산미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리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요거 샷을 붓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에이드 메뉴로도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샷만 추가해서 정말 아샤추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색깔 지금 너무 예쁜데, 그죠? 이렇게 두 가지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좀 복합적인 느낌의 베이스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녹여주신 다음에 얼음이 녹는 게 싫다면 탄산수를 소량 넣어서 조금 더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산수 살짝 넣어서 온도 떨어뜨리고 얼음컵에 이제 담도록 할게요. 얼음 좀 부탁드릴게요. 살짝 칠링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탄산수 한 30g 정도만 넣어서 칠링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얼음컵에 베이스 부어주시고요. 약간 덜 담았던 탄산수 그대로 부어주시면 이게 사실 기본적인 지금 트로피컬 에이드, 트로피컬 소다처럼 이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샷을 넣어줄 건데 전 이때 샷은요 에스프레소도 좋지만 저희 여기가 콜드브루를 넣었을 때가 훨씬 더 깔끔하고 비주얼적으로 더 예뻤거든요. 그래서 콜드브루를 좀 사용하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근데 없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에스프레소를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의 이제 꿀팁은 필터가 있다면 크레마를 좀 걸러서 사용하시면 비주얼을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또 이렇게 콜드브루 있어서 위에다가 깔끔하게 플로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콜드브루의 양은 저희가 50g이라고 했지만 또 요거는 콜드브루도 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건 좀 가감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사용하는 재료를 가니쉬로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리치 아까는 살짝 껍질 있도록 깠다면 이번에는 껍질을 다 깠어요 제가. 그래서 리치 하나 넣어주시고 가지고 있는 허브가 있다면 좀 신선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허브를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번에는 제가 애플 민트를 하나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고객님께 드릴 때는요, 잘 저어서 드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이 음료의 진짜 매력을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썩지 말고 고객님이 꼭 섞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묵직파인 커피 소다 시험. 오히려 에스프레소 커피와 과일의 조합이라 해서 사실 조금 이질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질감 전혀 없고 과일이 뭔가 에스프레소 이 콜드 브루죠. 콜드브루의 향을 더 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밸런스 있는 맛있는 음료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가양 커피 아, 사실 네. 좀 네,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리치한 또 커피가 굉장히 좀 아무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또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준비하겠습니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요, 아무래도 카페에서 그래도 커피 메뉴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크림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크림 메뉴, 아인슈페너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타겟을 잡은 곳이 어디냐면 해변가. 해변가. 네, 이제 해변가에서 원래 보통 해변가에서 네. 커피 메뉴로는 이 컬러감을 잘 안 줘요. 힘들죠. 네, 그래서 보통 블루 소다, 네. 블루 뭐 스무디 이런 네. 것들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자 커피에도 저희가 블루 컬러를 좀 담아서 이 해변가에서 네. 좀 판매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바다 소금 라떼라는 메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이 바다 컬러를 낼 수 있는 재료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루 큐라소 시럽 많이 사용하셨죠? 근데 나는 그거 너무 익숙해, 이제 좀 다른 거 쓰고 싶어 할 때도 추천드리는 파우더입니다. 바로 스카이 블라썸이라는 파우더고요. 맛은 코코넛 맛이에요. 그래서 이때 올라갈 크림도 코코넛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코코넛과 커피는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컬러감만 더해졌지 맛의 이질적인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시그니처로 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를 좀 물에다가 풀어서 이 베이스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특별한 색상이지만 마실 때는 되게 익숙한 맞아요. 네. 그게 사실 좀 포인트거든요. 내가 약간 겁먹고 시켰어. 근데 네. 맛있어. 이런 게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네. 이런 맛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블루 큐라소를 꼭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블루 큐라소는 크림에 써주세요. 네. 베이스에까지 사용을 하면 그래도 좀 오렌지 맛이 좀 강하다 보니까 커피랑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맞아요. 싸우겠어요. 맞아요. 잘못하면 싸울 수 있거든요. 크림에 넣어주시고, 이 친구는 안 싸워요.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사용해 주셔야 되고, 사실 또 이게 블루 큐라소 시럽하고는 다른 컬러가 또 있어서 되게 이렇게 되게 짙다, 깊다 이런 느낌이 진한 바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진만 보면 저는 되게 시켜보고 싶은 메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파란색이 대체 어떤 맛일까 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셨을 때는 되게 맛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교환에 있는 사진은요, 이 베이스를 깔고 네. 얼음 넣고 우유 넣고 샷 이렇게 네. 정말 순차적으로 레이어링하는 느낌으로 레이어링하는 느낌으로 했다면, 내가 이 컬러감을 더 살리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우유를 여기 그냥 혼합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샷에 플로팅을 해주셔도 네. 괜찮고, 또 이 친구를 위에다가 또 플로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흘러내리게. 네. 정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합쳐가지고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감을 조금 더 이제 길게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할 수 있도록 우유를 여기다가 혼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우유를 이 베이스에다가 넣고 혼합해 주세요. 이렇게 우유를 혼합해도 굉장히 또 짙은 컬러감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베이스로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무슨 맛일지가 엄청 궁금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색깔이 진하다고 네. 엄청 인위적일 거야. 이렇지 않아요, 절대. 정말 은은한 코코넛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좀 호불호 없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도 사실 이건 선대 계열 에스프레소 샷 쓰셔도 되고 콜드브루 쓰셔도 되는데 매장에서는 아마 에스프레소 샷을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에스프레소 샷을 이제 플로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플로팅 해준 다음에 저희가 미리 코코넛 크림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 코코넛 크림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끝나요. 뭔가 하늘에서 본 바다 느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바다 소금 라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에다가 소금을 소량 좀 터치하듯이 올려주세요. 단짠 소금 라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컬러감만 좀 바다빛을 내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좀 감칠맛 있게 음료를 또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소금 라떼. 이 코코넛 라떼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은 사실 맛이 없었었는 조합인데 거기에 크림과 함께 넣어놨을 때 그 소금의 짭짤함이 이 전체적인 풍미, 그다음에 그 감칠맛을 좀 이끌어줘서 너무 매력적인 음료인 것 같습니다. 소금을 빼고 혹시나 하고 싶다 하신다면 코코넛 칩 올리는 것도 또 추천드려요. 식감이 훨씬 더 또 바삭한 느낌이 있어서 또 특별하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해봤을 때 소금을 더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맛있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 이제 벌써 마지막 메뉴예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메뉴인데요. 마지막 메뉴는 제가 따뜻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초코 도넛 치노라는 메뉴이고요. 아마 SNS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도넛 치노가 사실 검색을 해보면 딱 두 가지 나와요. 진짜 도넛츠가 올라가요. 메뉴가 있고요. 저희처럼 도너츠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후자로서 도넛 모양 느낌을 살린 카푸치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뜻한 음료로 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겨울, 지금 조금 좀 춥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봄까지 좀 많은 매출을 좀 여기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기본으로 저희는 초코라떼 만들잖아요. 여기다 이제 샷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좀 편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매장에서 모카나 초코라떼를 판매를 하시니까 네, 맞아요. 손쉽게 따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라떼컵 그냥 꺼내주시면 되고 이 라떼컵에다가 에스프레소 샷, 그다음 초코 파우더 녹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크림을 슈크림으로 포인트를 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코 파우더 중에서는 저희는 조금 다크, 이 카카오의 함량이 좀 높아서 이 다크한 느낌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좀 어른스러운 맛의 모카를 만들려고 이 파우더를 좀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출한 에스프레소로 초코 파우더를 잘 녹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녹여야 되기 때문에 콜드브루보다는 샷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진한 모카에 슈크림이면 진짜 이것도 맛없게 해요. 슈크림이 진짜 사실 밑에 베이스가 어떤 것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은 있지만 특별히 엄청 개성이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코도 어울리고 모카도 어울리고 해서 슈크림. 근데 나 슈크림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가고 싶어 하신다면 바닐라 크림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베이스 다 녹았으면 여기다 카푸치노 폼으로 가득 그 거품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카푸치노 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라떼 폼도 괜찮긴 한데 어느 정도 폼이 있다라는 느낌, 한 2cm 정도는 폼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폼을 엄청 잘 내주셨거든요. 폼을 대충 그냥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위에 파우더로 다 덮을 거여서 스트레이너나 파우더 통 준비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덮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조금 폼을 많이 넣기 위해서 그냥 가까이에서 폼을 넣어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플랫하게만 담아주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크림을 올려서 조금 더 높이감을 줄 거기 때문에 더티 스타일링을 할 게 아니라면 플랫하게. 근데 난 더티 할 거야. 그럼 많이 담으셔도 돼요. 또는 거품이 어느 정도 되게 얇게 들어갔어. 그럼 약간 떠서 더 넣어주셔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기본 모카 라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줄게요. 저는 접시 위에다가도 같이 뿌리려고 접시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넛 모양으로 저희가 조금 업을 시키기 위해서 크림을 부어주는데 이 크림의 맛을 제가 슈크림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단단하면 도넛 모양이 좀 안 예뻐요. 그래서 아까 크림 두 가지는 제가 다 조금 다 단단하게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묽게. 그래서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크림은 살짝 묽게 해서 중앙에 이렇게 부어주세요. 혹시 여기 도넛처럼 가장자리가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도넛을 넣지 않지만 도넛 모양을 할 수 있는 도넛노라는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도넛 같은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스프링클 있다면 같이 한번 뿌려주세요. 훨씬 더 예쁘게 이 음료를 완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에만 정말 도넛처럼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도넛치노 모카 맛의 음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시음한도 해주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카푸치노의 달콤하고 차가운 슈크림이 넘어와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음료인 것 같고요. 뭔가 마음이 포근포근해지는 그런 시그니처 음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따뜻한 감상평. 마음이 포근해지는 음료 만들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마 이 슈크림의 맛과 카푸치노의 폼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커피 시그니처 메뉴 5가지는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5가지 메뉴 준비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핫 메뉴, 크림 메뉴, 소다 메뉴, 그라니타에 슬러시까지, 스무디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뭘 줘야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하셔서 우리 매장만의 시그니처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클래스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한번 외쳐볼까요? 네. 당신의 전문성을 높여라. 셀플러스 스튜디오.